네, 오늘은 DB손해보험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미국 국채금리가 인상할 때 시장이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유리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그림 보시기 어떠세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못 오르고 있죠. 지금 바닥을 빌빌 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오를까요? 뭐 빠질까요? 이렇게 주가 예측을 하기 전에 제대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DB손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호신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저희 펀드 매니저랑 현직 투자 자문 인력이랑 이렇게 같이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새벽같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데 한풀 꺾이긴 했어도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반대로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시장이 하락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모든 정보는 무료니까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최근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죠.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죠. 하방 압력을 또 받고 있어요. 이 이슈 때문에. 그 가운데서 초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섹터가 어떤 섹터냐? 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수혜라는 격포제가 있는 섹터다. 그렇다면 이 섹터에서 결국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이 관련주 중에 군계일학, 탑픽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말 기사예요. 치솟는 채권 금리.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정말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오른쪽 기사를 보시면 미국 국채 금리 상승, IT 버블 붕괴 도화선 되나. 최근 나스닥 중심의 상승 기조를 위협할 만큼 미국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린 섹터,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초보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는 쉬운 주식 섹터.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면 안 될 4가지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VC 창투사 지주사, 그리고 게임주, 마지막으로 엔터주는 초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다. 들어가서 코가 깨지기 쉽상이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쉬운 섹터에 가셔서 쉬운 인사이트로 쉽게 돈을 차곡차곡 버셔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수익을 자신있게 낼 수 있고 수익금이 많은 상태에서 어려운 주식, 어려운 섹터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영상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터를 언급을 합니다. 얘네는 주 사업 모델이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거나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초입 구간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셔서 꽁돈을 가져가셔라. 100명 중에 99명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섹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상승 우려의 증시 주춤, 은행 보험주 수혜 전망.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실제로 일어났죠. 네, 제가 말씀드린 섹터가 보험주입니다. 보통 은행주랑 보험주라고 하시면 재미없어 하실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하루에도 20%, 30% 상승 하락을 하잖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지만, 내가 뭐 한다고 신한지주 들어가고 KB금융 들어가고 삼성생명 들어가고 롯데손해보험 들어가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변동성을 그래도 낮게 가져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보험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를 듯 안 올랐던 보험주. 2021년은 금리 실손보험 관건.
이라는 기사가 작년 말에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물론 저는 항상 정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 안타까웠던 점을 들자면 저는 이제 금융계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율경제를 중시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 한 가지는 통신비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KT랑 SK텔레콤이랑 LG유플러스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통신비를 못 올리게 해서. 명분은 그거였죠.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겠다. 손해보험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해사정률이 정말 개판이 났는데도 몇 년간 보험료를 인상을 못했어요. 하지만 보험사들이 정말 죽겠다 하니까 이제서야 정부에서 그래 그렇다면 보험료를 인상을 하자라고 해서 실손보험료가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모멘텀입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채권 수익률,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주도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손보험료를 인상을 해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더블 모멘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율 개선이라는 세 번째 모멘텀이 있어요. 코로나19의 수혜주인데요. 다들 보험을 코로나라고 해지는 안 하시죠. 하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고 표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사고 감소로 이어지죠. 하지만 보험료는 그대로 수치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사고 감소로 이익 증대라는 상황이 지금 맞고요. 통계 자료로 보시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91.6%의 손해율에서 84.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보험주 전체적인 업황을 흐름을 한번 볼게요. 네, 차트가 편하죠. 최근에 계속 하락하다가 코로나 때 정말 깊은 골을 팠죠. 그리고 반등을 했지만 네, 흐름이 요원하다가 최근에 눌리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을 합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그 흐름과 일치해요. 그렇다면 보험주가 이렇게 상승세 초입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할 것인가? 크게 보기 위해서 이건 연봉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삼성생명. 보통 생명주랑 보험주 중에 채권금리에 더 민감한 건 생명주예요. 하지만 지금 손해보험주도 만만치 않은 두 가지 서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흐름이 이렇죠. 제가 어떻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차트나 뭐 거래량을 보시는 것들은 다 기준이 다르시죠. 하지만 정답도 없는 구간이고 제가 보는 기준을 제가 지금은 공개를 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생명은 이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셔야 될 게 삼성생명의 외국인 비중과요. 하나생명의 외국인 비중도 참고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도 가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손해보험도 6.77%밖에 없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뭐 최근에 관심을 가진 역사가 없어요. 롯데손해보험도 마찬가지죠. 바닥을 기고 있죠. 외국인 비중은 처참합니다. 이제 제가 보는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메리츠화재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9.98%입니다. 마지막으로 DB손해보험이에요. 역시 그림이 다르죠. 외국인 비중이 40.38%입니다. 네, 탑픽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DB손해보험입니다. 제가 모든 보험사랑 모든 관련주를 비교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재무 건전성으로 봤을 때 회사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황에 관련된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봤을 때 DB손해보험이 압도적이에요. 그림을 좀 보시면 똑같죠.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다 할 반등도 주지 못하고 주구장창 지금 떨어지고만 있는 구간이에요. 안 봐도 네이버 종토방 같은 데 가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뭐 가진 욕은 다 나오고 있겠죠. 최근에 연기금이 살짝 찍먹을 했다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구간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기금이 지금 생각하는 바와 저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한 날짜에 찍먹을 했어요. 지금 비중을 이제 슬슬 리밸런싱을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관심을 저도 가지고 있는 와중에 가장 신선한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공부는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게 뭐 장난도 아니고 그림 공부로 저렇게 요행으로 답을 찾고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일단 영업 수익이 금융사들의 재무제표는 일반적인 기관산업의 재무제표랑 좀 달라요. 그래서 영업 수익을 매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수익은 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까지 14조 7천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잘 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제가 발생 기준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에서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는 나오고 있어요.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볼 건데요. 이게 금융사 현금 흐름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현금 흐름으로 3분기 만에 9,550억을 벌어들였고요.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재무활동으로 3,001억만큼 부채를 탕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832억이 활용 점정으로 남아있고요. 대차대조표를 한번 볼 건데 자본 계정에서 이렇다 할 건 없어요. 당연히 증자가 없었으니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에 큰 폭의 변동 이슈는 없었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영업이익과 필적하게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부채 쪽을 보시면 다른 쪽에는 계정에 손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게 보험계약 부채라고 해서 책임준비금이 거의 2조가량 뛰었죠. 41조에서 거의 43조가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2조가량 이 부채가 어떤 상승분이냐?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1년 안에 도래할 만한 천재지변이나 위험한 상황들을 대비를 해서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미리 부채 계정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부채죠. 이게 보통 조선사나 기관산업에서 말하는 선급금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었던 세부 계정 탭도 확인을 해보니까 건전했다. 마지막으로 자산 쪽에 가보니까 이것도 통상의 대차대조표 자산 탭과는 좀 많이 다르죠. 금융사들은 좀 다릅니다. 다른 건 이렇다 할 게 없는데 눈여겨봐야 될 게 대출 채권. 대출 채권이 늘었어요. 최근에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은행에서 대출을 징그럽게 안 해주죠. 정부가 이것도 규제를 하고 나서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이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이때 보험사들에서 대출을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해줘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대출 채권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채권을 받은, 그러니까 이 대출 부분에서도 장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건강한 계정 탭이 되겠죠. 그래서 대출 채권 상승분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인다 라고 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개략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 증권사랑 투자사들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 데이터나 주가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은 여기 키 데이터로 종합을 해드렸으니까 좀 보셔야 될 세부 항목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잠시 일시정지 누르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표로 나온 저희 데이터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어떠세요? 보시니까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지만 손해율은 이제 좀 꺾이고 있죠. 손해율이 여기에서 더 내려간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투자 이익률도 사실 예전만큼 높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떠세요? 이것도 그림이 보니까 꿈틀꿈틀하죠. 투자 수익률이 여기에서 운용 자산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기서 더 샷이 나온다면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꿈틀거리는 것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순이익 추정인데 한풀 꺾였어요. 이게 제가 말했던 규제가 좀 있었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지금 슬슬 살아나고 있죠. 연간 순이익 추정도 슬슬 올라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증권사에서 보편적으로 보는 수정 TP, 컨센서스 목표가예요. 목표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4만원 언더고요. 제 목표가는 7만원 근처에서 제가 제시한 건 아닌데 이제 평균적으로 증권사랑 투자사들에서 보고 있는 보편적인 목표가는 7만원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건데 DB손해보험을 왜 제가 이런 재무 건전성 말고 왜 이거를 이 섹터 중에서 탑픽으로 꼽았냐. DB손해보험이 채권 비중이 높아서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종목입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이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사장님이 자산운용부 문장, 자산운용 부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쪽의 수장이 사장으로 승격이 됐는데 이게 사실 보험사에서 이쪽 그 팀이 사장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사장님이 자산운용 부문장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 좀 놀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산운용을 잘하세요. 투자 수익을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내시고 DB손해보험이 지금 영업이익이랑 현금 흐름이 굉장히 탄탄한 이유가 채권이 사실 이렇게 최근 급등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해외 투자 등에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 말쯤에 사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네, 아마 자산운용부 쪽에서 추가적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채권이나 기존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더라도 네, 새로운 신규 모멘텀까지 챙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DB손해보험은 2018년 말 기준 18.5%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22%까지 확장이 된 상태고 적극적인 해외 투자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내부적인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네,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리면 금리 상승에서 이어지는 주목해야 될 섹터로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보험주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들과 기본적인 분석을 차례차례 해 나가는 와중에 제가 생각하는 탑픽은 DB손해보험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섹터이고 그런 종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고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